안녕하세요. 디지털 인문학 수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연구의 주제, 구성, 결과, 한계를 소개하고 저의 작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논문은 다중 접근 방식으로 온라인 소비자 행동 추적을 통한 뉴스 소비 패턴 분석 및 이해입니다. 비교적 조금 오래된 2015년 자료이긴 하지만 제 전공과 가장 관련되고 그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주제를 골랐습니다. 본 연구의 주제는 뉴스 웹사이트의 소비가 대학생들의 일상 서핑 행동에 어떻게 들어맞는가입니다. 이를 위해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42명의 대학생들의 웹 행동을 데이터화시켰습니다. 추가로 검색 행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20명을 심층 인터뷰한 질적 자료를 보조로 활용했습니다. 해당 연구의 목적은 실질적인 결과보다는 직접 고안한 뉴스 트래커라는 프로세싱의 잠재성과 한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웹 활동 모니터링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져 왔던 과한 노동에서 기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작합니다. 웹 활동의 시기나 어떠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소비하는지, 즉 소비된 뉴스 항목의 장르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 집약적인 웹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디지털을 통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뉴스 소비를 추적하고 일상 서치 행동과의 뉴스 적합성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마이닝 기법은 어떠한 웹페이지를 방문했는지 알아보는 웹 사용량 마이닝과 사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실제로 보도록 하는 웹 콘텐츠 마이닝이 사용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데이터 수집, 사전 처리와 패턴 발견을 해당 과정을 통해 수행했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통해 가상 프록시 서버를 설정하고 모든 파일 요청을 기록할 수 있는 로컬 프록시를 사용했습니다. 방문한 모든 URL을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검색 행동만을 요한 연구 목적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처리 단계는 클리너, 세션화, 콘텐츠 추출, 합병을 모듈로 한 독립형 시작 프로그램으로 구현했습니다. 클리닝에서는 웹사이트 범주를 설정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었고 세션화에서는 방문한 URL의 내용을 추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제목, 소개 텍스트, 주 텍스트나 주된 이미지와 같은 대략적인 내용들만 추출해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롭게 만들기 힘들어서 기존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연구는 총 2가지의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하나는 웹사이트 방문 빈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핑이나 라이프스타일의 웹사이트는 낮 시간에만 방문량이 증가하는 데 반해 뉴스나 정보 웹사이트의 경우는 하루 동안 방문량이 꾸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 제공으로서의 홈페이지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뉴스를 접할 때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레퍼럴을 통해 들어왔다는 점에서 홈페이지보다는 다른 플랫폼의 정보 접근성에서 유의미하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소셜미디어를 등록해 놓지 않아 레퍼러가 소셜미디어인지 또는 포털인지를 모르고 있어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적합니다. 실제적인 결과보다는 뉴스 트래커의 활용과 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한계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외 처리가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에만 URL 예외 처리를 하거나 웹사이트의 템플릿이 변경되는 경우 등 예외 처리가 불충분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지적합니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설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을 넣지 못하거나 신뢰도나 연락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문제로 참여의 적극적인 응답자 구성이 사실적으로 힘들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추적된 모든 정보와 스크랩된 콘텐츠를 통합하여 단순히 뉴스의 카테고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활용하고 또 인지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추가로 PC에서 그치지 않고 모바일에서의 모니터링 역시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시행된 연구치고 웹 모니터링 방식에서는 사실 크게 의견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개념을 잘 모르기도 하고 해당 아티클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15년임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를 등록해 놓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목적이 아닌 활동에만 집중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주로 미디어 수용자와 관련된 연구를 할 때 목적 위주의 분석을 거의 빼놓지 않아서 약간 의아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연구 목적이 실질적인 결과가 아니라 러프하게 진행하고 프로세싱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거였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과학대학에서의 목적 중심의 논지가 이런 데이터적 측면에서 훨씬 더 활용성 있게 접목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인터넷 활용이 개인의 목적 및 흥미와 결부되는지, 또는 어떠한 흐름으로 인터넷의 습관적 활용이나 목적성 있는 활용이 발생하는지와 같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선별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과 질적 연구들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